엘든링은 현재 소울류의 정점에 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에 갓겜이라 스토리도 정말 미쳤는데 안타깝게도 프롬에서 너무 불친절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지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잡은 보스들은 무슨 사연이 있고 왜 주인공과 싸우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라다곤은 황금률, 즉 골든오더를 신봉하는 강력한 전사입니다. 붉은 머리칼과 뛰어난 전투 실력으로 수많은 전장에서 활약했고 특히 리우르니아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죠. 전쟁을 벌이던 중 라다곤은 카리아 왕국의 여왕 레날라를 만나고 전쟁 이후 속자의 의미로 그녀와 결혼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라단, 라이커드, 라니라는 세 자녀가 태어나고 라다곤은 레날라의 글린트스톤 학문까지 배우며 완전히 새 삶을 살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는 갑자기 레날라를 떠나게 됩니다. 라다곤은 이후 여왕이자 황금률의 주신이자 인격신인 마리카와 결혼해 두 번째 엘든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스토리의 핵심이 드러나죠. 라다곤과 마리카는 사실 하나의 존재입니다. 마리카가 애초에 신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라다곤은 마리카의 남성적 신분이자 분신이었던 것이죠. 둘 사이에서 태어난 말레니와 미켈라는 각각 부패의 저주, 영원한 유년기라는 결함을 지닌 쌍둥이로 태어나며 이 두 존재의 모순을 상징합니다. 마리카가 엘든링을 부수자 라다곤은 오히려 그 파편을 수리하려고 결국 플레이어가 마지막에 맞닥뜨리는 엘든로드 라다곤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고드프리의 진짜 이름은 호라루. 폭력의 삶의 전부였던 야성 넘치는 전사로 힘으로 부족을 통치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야수 같은 전사는 황금률의 여왕 마리카에게 선택을 받죠. 마리카는 호라루의 압도적인 힘을 보고 그를 자신의 왕, 첫 엘든 로드로 만들었습니다. 마리카는 새 이름을 줍니다. 바로 고드프리. 그리고 그 야성을 억누르기 위해 사자속박 세로시라는 존재를 붙여 그의 폭력을 봉인해버리죠. 그렇게 그는 황금률을 수호하는 질서의 왕이 됩니다.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마리카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그의 칼날은 황금률의 확장 그 자체였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고드프리도 빛을 잃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리카는 고드프리에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전사가 아니다. 그렇게 고드프리와 그의 군대, 즉 빛 잃은 자들은 땅에서 추방됩니다. 왕으로서가 아닌 패배한 전사로서. 세월이 흐르고 마리카는 엘든링을 부수며 세계는 혼돈에 빠집니다. 그 순간 고드프리의 내면에 숨겨진 전사의 불꽃이 다시 깨어나죠. 그리고 그는 타락하잔들을 이끌고 랜드스 비트윈으로 돌아옵니다. 왕자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기 위해. 플레이어가 엘든링을 복원하기 위해 최종에 다다르면 문 앞을 막고 있는 한 사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고드프리. 그리고 전투 도중 그는 사자 세로시를 떼어내고 억눌려 있던 야수의 본성 본래의 이름 호라루로 되돌아갑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왕이 아니라 순수한 전사로 싸우게 되는 거죠. 레날라는 어릴 적부터 별과 달을 사랑한 천문학자 소녀였습니다. 그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 라야 루카리아 아카데미를 장악하며 마법의 여왕이 되었죠. 그녀의 힘은 특히 만월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달빛과 별빛을 끌어모아 강력한 마법을 다루며 학문과 전투 모두에서 탁월했죠. 레날라는 그러다가 찾아온 골든오더의 전사 라다곤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라단, 라이커드, 란이라는 세 명의 자녀가 태어났죠. 하지만 라다곤이 갑자기 그녀를 떠나면서 레날라는 큰 상실을 겪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삶은 고립과 슬픔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상심한 레날라는 재생 마법에 집착하게 됩니다. 알 속에 제자들을 되살리는 실험을 반복하지만 완벽하지 않아 새로 태어난 제자들은 약하고 기억 또한 흐릿하죠. 결국 그녀는 대도서관 속에서 홀로 달빛 아래 제자들을 불러 세상을 재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플레이어가 아카데미를 방문하면 레날라는 알을 품은 채 등장합니다. 보호 마법을 깨면 전성기 환영이 나타나 플레이어와 전투를 벌이게 되죠. 전투에서 승리하면 그녀는 깨어나 다시 앉아 제자들을 부르면서 본인을 슬픔에서 깨워준 플레이어를 돕기 시작합니다. 레날라는 별과 달을 사랑한 천재 마법사이자 상실과 고독 속에서 재생에 집착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마법,
사랑, 상실, 그리고 끝없는 실험이 얽혀있죠. 모르고트는 본래 고드프리와 마리카의 자식이며 황금의 일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쌍둥이 형제 모그와 함께 흉조로 태어나 왕가의 관례대로 하수도에 버려집니다. 모그는 흉조를 사랑하며 새로운 왕조를 꿈꿨지만 모르고트는 자신의 흉조를 수치로 여기면서 황금나무와 부모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하수도에서 살아남아 힘을 길렀지만 그가 지상에서 활약하려 할 때 이미 황금의 시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부친 고드프리는 추방당하고 마리카 여왕은 황금류를 부수어 시대의 종말을 알리게 된 거죠. 각 왕족들은 제각기 군세를 모으며 엘든링에 룬을 두고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틈새의 땅은 폭풍 전야의 전쟁터가 됩니다. 모르고트는 로데일 함락과 점령을 목표로 한 군주 연합과 맞서 싸우며 흉조의 아이들을 전선에 동원하고 멀기트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제1, 2차 로데일 공방전에서 결정적인 활약을 펼칩니다. 시민과 조향사까지 함께 싸우며 승리를 거둔 그는 로데일의 축복왕으로 입지를 굳히게 되죠. 하지만 황금나무는 이미 누구도 엘드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였고 모르고트는 무력감 속에서 끝까지 왕자를 지키며 틈새의 땅을 관찰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스톤빌 성에서 빛바랜 저와 마주친 모르고트는 자신을 끔찍한 흉조 멀기트라고 소개하며 전투하는데요. 두 번째 전투에서 모르고트는 흉조의 힘까지 개방하며 전력을 다하지만 결국 빛바랜 자에게 패배를 하고 자신의 무력함과 황금의 시대가 끝났음을 자조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최후에 그는 진정한 왕의 안식을 얻고 그의 시체는 후대의 빛바랜 자를 인도하는 신비로운 존재가 되죠. 오늘은 엘든링의 몇몇 보스들의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도 꼭 해주신다면 다음 스토리까지 제가 준비해 오겠습니다. 저는 컨트롤 D였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